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세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의 진행을 맡은 다섯 남배 아빠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서 저를 표시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기와 다르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요. 지금 현재 11살 아들, 10살 딸, 8살 딸, 그리고 이제 5살이 되는 쌍둥이 남자아이까지 총 3남 2녀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무대에 올라오는 게 제 마음속에는 괜스레 당연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네, 대한민국에 저만큼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MC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그냥 이렇게 담소를 한번 나눠봤고요. 첫째,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셋째가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첫째, 둘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셋째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뭘 도와줘야 될까라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정말 이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토크 콘서트는요.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누리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5세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의 인사말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젊어 보이시지만 보기와 같이 5 자녀의 아빠이십니다. 네, 아빠처럼 맞습니다. 보이십니다. 네. 유치원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원장님 그리고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일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함께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발달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음교육이라는 그 아주 근사한 단어로 교급별로 전이되는 그 순간을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안내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유아기 동안에 제일 이제 유치원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경험을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준비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개다. 유아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공간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무엇 때문에 옮겨가는지 그래서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교육부의 후원하에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 이음 교육에 관한 안내들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거 깊이 있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이음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 그리고 센터에 종사하시는 센터장님들 모두 다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의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에 제한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지만 현장에 돌아가셔서는 널리 설명해 주시고 저희 교육부와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안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황옥경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교육보육지원과의 유현종 과장님께서 환영사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이음교육 소통 콘서트는 학부모 대상으로 2시간 전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것. 그 영어로 말하면 트랜지션입니다. Transition from ECEC to Elementary Schoo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5세 아동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개나리 꽃이 필 무렵에 이제 학교 치약 통지서를 가지고 운동장에 이렇게 여기 하얀 수건을 메고 코도 닦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잘 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 교육부와 이대 산학 연구단에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음교육 표준안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시안의 형태로 1년 정도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은 이제 1년 정도 시험을 해보고 2026년에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음교육 표준안 시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4대 기초 역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학습자로서 꼭 필요한 역량이 이제 건강생활 역량이랑 이제 생애 학습 역량 그리고 사회정서 자기조절 역량 이 4가지 역량이 통합적으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교사 여러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잘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봐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어떻게 이어주냐는 우리가 4가지 유형이 또 있습니다. 기본형 누리과정을 잘 하면서 이제 이음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집중형 2학기 요 시기를 집중해 가지고 이음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창체라고 하죠. 바르게 바슬절, 바르게 생활하기, 슬기롭게 생활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요거를 초등학교 형님 누나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체험 창체형 이음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형 이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중에 이제 바슬절이 있죠. 이제 바슬절로 해가지고 이어주는 거가 있고 창의 체험으로 이어주는 거 있고 교과 중에는 이제 우리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발현적 문해력, 수리력이라고 문자나 숫자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친하게 되는 것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곧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그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음교육 계획을 만들으셔 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공주대의 이성희 교수님이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실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잘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많은 것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있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음교육 표준안까지 가볍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5세 이음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스크린을 확인해 주시고요.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답이 매울까봐 걱정돼요. 초등학교에서 지려할까봐 무서워요. 초등학교에서 누가 빠지면 어떡해요? 화장실에 귀신이 있으면 어떡해요?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사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정말 그 설레임과 또 걱정되는 마음이 공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또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5세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걸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열화 같은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성희 교수님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학교까지 함께 만드는 이음 교육을 주제로 강연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성희입니다. 네,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2025년도 2월이지요. 선생님들께 2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또 앞으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매우 바쁜 시간이실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또 아까 보셨죠? 두려움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5세, 초등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은 가장 큰 변화 앞에 놓여 있는 시기인데요. 이 아이들을 교사로서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음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음교육 표준안 시안을 올해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고 시범 운영해 볼 텐데요. 그런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이음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또 이해하고 또 현장에 어쨌든 운영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방향과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음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음교육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음교육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해야 하나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제가 여기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이, 적응, 준비, 연계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음교육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연계. 역시 훌륭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4가지 용어를 징검다리 건너는 것 그거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네, 징검다리 돌이 있고 건너가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제일 먼저 연계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음 교육을 하려면 징검다리 돌이라는 게 적절한 간격으로 잘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연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음 교육이 잘 되려면 기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제도, 특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런 게 잘 적절하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그런 간격으로 안정되게 잘 연계가 되어지고 체계적으로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토대가, 이런 연계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아이들은 건너가는 거죠. 징검다리를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건 우리가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새 어린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것, 이동해 가는 것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해 가서 전이를 해나갈 때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서 건너갈 수 있는 힘, 즉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약간 무서워도 좀 참아야 되고 용기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된 이제 역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뭘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초등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준비에 초점이 되어진다기보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잘하는 이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결과적으로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역량, 힘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적응이라는 것은 다음 돌에 잘 안착하는 거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곧 균형을 잡고 잘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과 생활을 해나갈 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거기에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 적응은 그래서 아이가 건너가서 누가 보더라도 특히 선생님이 보기에 아이도 부모도 이제 다 잘 준비가 됐구나, 이제 적응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까지를 우리는 적응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음 교육에는 이 4가지 개념이 다 통합되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 4가지 개념을 담아서 이해할 때에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 부모, 지역사회,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모든 교육적 지원, 이게 이음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음 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음 교육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말처럼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유치원계 이런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왜를 알아야 실행력, 실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왜 나가야 되느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국제적인 여러 기구에서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증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는 Starting Strong 5의 트랜지션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초등으로서의 전이는 이후의 학교와 사회생활 이런 거에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잘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초등교육 가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잘 배움이 이후에 초등교육에서 연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화면에 보이는 2가지 연구를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왼쪽에 있는 게 OECD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IELS라는 평가입니다. 만 5세 7,000명 아이들 대상으로 인지, 자기조절, 사회정서 이런 것들을 제 자료 수집을 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그 평가 연구인데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 5세 때에 이런 인지, 자기조절, 그리고 사회정서, 이러한 사회적인 기술, 이런 능력들이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의 성취,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사회정서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도 그러니까 삶의 질 모든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영유아의 이 학습이 이후에 이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히 누구한테 그러냐?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네스코의 글로벌 리포트에서
만 5세 1년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초기 문해력, 수리력, 그리고 자기조절, 사회정서와 관련된 이 발달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좋은 학습기를 잘 제공받으면 이후의 아이들이 삶의 질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생애 가장 강력한 기반을 얻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세 아이들에게는 평생 해나가야 되는 모든 삶의 아이들의 앞에 놓여진 그런 과업에서 가장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이음교육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받고 이런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사, 그리고 뭐 기관, 부모, 지역사회는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을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음교육에서 뭘 이제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이음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기초역량을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기초역량은 우리가 이음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방향입니다. 모두가 같은 공통된 방향을 봐야 이음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기초역량이 뭐냐? 우리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 누리과정 잘하고 있는데 기초역량은 뭔가 새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누리과정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결국 갖춰지게 되는 걸 기초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개를 하는데, 특히 이 전이 시기에 필요하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4가지로 핵심적인 요소로 추려 놓았습니다. 이음교육 표준안 시안에 4가지 기초역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체운동 기초역량, 생애학습 기초역량, 자기지존 기초역량, 사회정서 기초역량입니다. 신체운동 기초역량은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옷 입기, 신발 신기 이런 자조기술과 그다음에 기초체력, 운동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생애학습 기초역량은요, 뭐 공부 잘하고 학습하고 인지적인 거 이거 절대 아니고요. 생애학습 기초역량은 아이들이 새로운 거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성향. 이거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죠? 놀이할 때. 네, 맞아요. 놀이할 때 아이들이 이런 성향 보여줍니다. 끈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주의 집중, 몰입 이런 것들, 호기심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지적 성향과 발현적인 분해력, 수리력 이런 것들이 생애학습 기초역량이고요. 자기조절 기초역량은 일상생활과 학습해 나가는 데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잘 기억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 태도 이런 걸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자기조절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서 기초역량은 유아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신뢰, 친사회적 행동 이거를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해요. 이 4가지 기초역량은 우리가 이음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이음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고, 이음교육을 전체 해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방향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아들에게도 이것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필수 요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실천하실 때 꼭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이음교육의 기초역량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모든 학교 교육의 전이 과정을 해나갈 때에 이 기초역량을 통해 아이들은 평생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다.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서 나갈 거다. 우리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데서 시작하고 마무리될 수 있다. 즉 2019 개정 누리 과정과 초등 교육 과정의 연계.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해나가는 것이 초등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주도성, 기초소양, 역량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연계, 그 안에서 이음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음교육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교육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권리이고 교사가 해줘야 되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와주신 만큼 선생님들이 이음교육의 의미와 가치도 또 아시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돼가고 나아져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멋진 강연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성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음교육에 대한 핵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강연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네, 네,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이음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이음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세 분의 선생님을 무대 앞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허지영 선생님, 국회 제2 어린이집의 정누리 선생님,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한지혜 선생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거든요.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그 긴장하는 마음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수님 함께 우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음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음교육에서는 신체운동, 생애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 이렇게 4가지의 기초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역량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또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 정누리 선생님부터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계속 언급해 주셨지만 이음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따로 이렇게 별개로 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놀이 중심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기초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뭔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반에서 더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갈등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래서 또 학급에 필요한 약속들을 또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자기조절 역량,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생애학습 역량, 그리고 또 친구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조율해서 약속을 정하는 사회정서 역량까지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놀이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참여하는 과정이 곧 이음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얘기해 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을 키워간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음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허지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또 흥미와 발달 수준을 파악한 뒤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 5세 유아들이 사방치기 놀이를 할 때 놀이 방법을 조율하는 게 어려워서 막 놀이가 끊기거나 이제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화를 활용해서 이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고 놀이 규칙도 아이들과 함께 정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아이들이 우리만의 사방치기 놀이 방법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책도 만들어보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놀이 방법을 익히고 또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더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운동 기초 역량,
생애학습 기초 역량, 그리고 사회정서 기초 역량까지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어요. 결국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이음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기초 역량을 키워간다는 핵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결국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음 교육의 기초 역량이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음교육도 기초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초등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음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조절 기초 역량은 초등교육과정의 자기관리 역량과 맞닿아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에도 한번 보시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를 조절하고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이음교육을 통해 자기조절 기초 역량이 잘 길러진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에 오면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입학 적응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음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음 교육의 그 기초 역량이 초등교육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평생 교육의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이들이 앞으로의 배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 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4가지 편성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이음교육 처음 시작하실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고민이 많으신데, 이 편성 유형은 그럴 때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음교육을 어떤 모양으로 운영할까라는 그 형태를 고민하고 설계하실 때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4가지가 이음교육 표준안 시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요, 기관 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초등학교하고 이제 협력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제 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이라는 건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즉 아이들이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초 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반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선생님들의 지원, 그걸로 만들어지는 학습 경험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초 역량이 형성되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째 집중형은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계획하신 그 시기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뭐 2학기 때 집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기 말 12월 뭐 이럴 때 아이들이 소집일 그 즈음에서 뭔가 집중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학교라는 뭐 초등학교에 간다면 뭐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하고 연계하거나 협력해서 하실 수 있다면,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다르게 그 시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학교급에서.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함께 협력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통합교과 시간에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그리고 통합교과 연계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이나 통합교과 연계형은 초등학교랑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사전에 특정한 시간을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좀 다른 점일 거고요. 협의해서 이제 창체 시간에 만난다라고 하면 그때 함께 협의하신 내용을 역량을 중심으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또는 범교과 학습 주제,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범교과라고 해서 다루어지는
예를 들면 뭐 인성이나 안전, 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실 수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형에서 이제 또 교육 활동 같은 거, 행사 같은 거를 통해서도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과 연계형을 초등학교제 통합교과에 보면 요새는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제 그런 주제로 교과서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 교과서는 뭐 학교, 사람들, 뭐 이웃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초등학교와 함께 만나서 같이 해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초등학교 선생님과 네,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이 협의하신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는 꼭 이거 하나만 정하면 쭉 해야 되냐 이렇다기보다는 연중 다양하게 통합하실 수도 있고 병행하실 수도 있고 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네,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음교육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기관마다 좀 상황에 맞게 유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유형을 모두 활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관마다 특정 유형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교육은 기관이나 학급의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본형을 중심으로 운영했어요.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니까 5세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집중형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와 연계를 할 때에는 또 유아와 초등학생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서로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림책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공유했어요. 함께 협의하면서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과 유아가 함께 만나서 그림책도 읽어보고 독후 활동도 다양하게 해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발현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었고 초등학생도 기초 문해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됐어요. 결국 이음교육은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유형을 병행하거나 조합해서 활용해도 좋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관과 학급이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 된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막상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꿀팁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누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음교육을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먼저 일단 이음교육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이해가 부족했어서 이 초등학교랑 연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이런 막막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핵심 개념과 또 다양한 편성 유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기관 운영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희들의 학급을 돌아보니까 학급 안에 있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또 살펴보고 또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일단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놀이와 활동을 실행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 같아요.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큰 도움이 되어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의 연계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사실 이 이음 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그런 기초 역량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유를 하면서 가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음 교육은 교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유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 막막할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유아,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소통이 굉장히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인상이 머릿속에 또 잘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연계를 할 때 꼭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아울러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계를 할 때 유아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닐지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요거를 우리 한지혜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음교육은 먼저 꼭 1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를 포함해서 어느 학년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학년과 연계하면 물론 유아들은 초등학교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볼 수 있고 1학년 학생들 또한 동생들이랑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고학년, 특히 5, 6학년이랑 연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요새는 외동인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고학년 학생들이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내리 배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몸으로 실천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유아들이랑 교류하다 보면은 와, 아이가 저런 면이 있었나 할 만큼 유순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움이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생을 도와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유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존감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음교육은 단순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동생들 도와준다 이런 도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학년 학생들이랑 유아랑 하면은 또 다르게 특별한 활동을 준비해야 될까요? 고학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활동을 준비할 것은 없고 다만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역할이나 수준을 조정해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뒷산을 함께 산책을 해본다거나 보물찾기 같은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거, 또 운동회나 협동놀이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준비물 필요 없이 그냥 몸으로 놀 수 있는 놀이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얼음땡 같은 놀이도 함께 해보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놀이 규칙을 조정하며 또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곧 실제 생활 속에서 핵심 역량을 익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음교육은 특정 학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 특성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배려, 협력, 나눔 같은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음교육이 사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제 상호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 또한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동생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돌보면서 많이 또 배우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도와주는, 동생들을 도와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를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 교육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앉아 계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밝게 이해하시면서 짧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정누리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음 교육에서 중요한 건 유아의 기초 역량이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게 아니라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움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서 기초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유아의 흥미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하고 또 주체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놀이 속에서 기초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허지영 선생님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음 교육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즐겁고 주체적으로 기초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역량은 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유아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심은 유아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지혜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음 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미리 경험하는 선행학습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초 기반으로 삼아야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음교육 어떻게 구성하지 하고 고민되실 때도 교육과정이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엔 교육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음 교육이랑 이름처럼 단순히 그러니까 미리 배우기가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음 교육이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귀한 경험과 우리 생각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과 세 분의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궁금증 해결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2분 정도 우리 실제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답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스크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사전에 주셨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들이 아이와 원에 지나치게 학습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한지혜 선생님께서 한번 이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면서 한글을 떼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한글 해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해력이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한글 획득이 되더라도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체력과도 같은 문해력, 특히 입학 전후 어린이의 언어 문해력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발현적인 문해, 그리고 관습적 문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현적 문해는 책으로 놀이를 한다거나 놀이나 생활에 필요한 글자를 한번 써보는 행동이고요. 관습적 문해는 또박또박 책을 정확하게 읽는 것, 그리고 맞춤법에 알맞게 쓰는 그런 학습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관습적 문해는 초등학교에서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 전에는 아무래도 발현적 문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언어 문해력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편지를 써보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입학 전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아이들 입학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한글 획득에 초점을 두고 좀 더 선생님들께 학습적인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해력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그런 학습적인 조급함을 줄이고 효과적인 입학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글을 떼는 것보다 문해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음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와 연계해보고자 했는데 물리적 거리가 멀고 또 주변에 유아교육기관이 많아서 초등학교에서 자주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여건상 자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허지영 선생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꾸준히 이음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춰서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연령간에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이음 교육을 운영했어요. 그 덕분에 서로 다른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관계도 형성하고 놀이 속에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초등학교랑 직접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로 또 같이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주제로 만든 작품을 서로 주고받거나 각자의 교실에서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몸으로 한글 퀴즈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유아들이 공유하면서 놀이하는 것처럼 놀이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학급에서 이음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사로서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누리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이미 현장에서 너무나 충분히 잘 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유아의 발달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그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각 아이들의 발달 속도와 교육적 요구를 잘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 유아들도 초등학교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우리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현장에서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으시고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옆쪽 마이크 건네 주시고요. 편안하게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음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예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효율적인 이음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유치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음 교육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이음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이성희 교수님과 우리 한지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지혜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음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3월에 있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 생활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적응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학교에 따라서 또 뭐 교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학교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그리고 규칙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 보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통합교과 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리정돈, 발표와 경청, 복도 통행, 급식 예절, 놀이터 안전 이런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랑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주로 3월에는 친구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놀이나 활동을 하고요. 국어와 수학 시간에는 한글놀이나 수학을 만나요 이런 단원들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을 잘 거친 아이들은 선생님 수업 언제 해요? 이렇게 질문할 만큼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배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과 나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초등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음교육과 초등교육과정은 맞닿은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도 초등학교 어떡하지? 어떻게 연계하지?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과 학습 습관, 자기조절 역량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고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교수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뭘 잘 어떻게 협조할까 이 이야기인데요. 그 한지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환경과 그리고 그런 역할의 변화를 아이들은 맞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잘 생활하고 그리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걸 아까는 이제 기초 역량이라는 걸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같은
같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주어진 그 학교에서 그 사람들과 거기 안에서 아이들은 각자 지내야 되는 자기 몫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 낯선 환경에서 기꺼이 이제 조절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적응해 나갈 때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여기서 꼭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기초 역량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한꺼번에 다 완성시켜가지고 짠! 하고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이해되시죠? 네, 아까 제가 평생학습의 기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각자 자기 자신의 속도와 특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추진 역량에 맞춰서 아이들은 발달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아이들의 개별적인 필요, 어떤 교육적인 요구 이런 것들에 맞춰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부모 콘서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어머니는 제 아이가 내성적인데 그 아이가 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놀이는 너무 잘한대요. 근데 놀이할 때는 너무 열정적이야. 그런데 이제는 학교 가면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자 그러면 이제 쥐리를 틀고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 다 다르죠.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해내는 거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떨려도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나랑 뭐 해줄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나의 하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아이들의 특성, 성향,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면 곧 아이들의 개별 평가잖아요. 그런 평가, 그런 아이들의 파악한 정도가 결국 이음교육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기초 역량은 이런 게겠구나 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그걸 지원해 주시면 그게 곧 이음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연결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협조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 하시던 대로 아이들 개별 필요한 것들에 맞춰서 잘 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속적으로 초등학교 갈 때 아까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초등학교와의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라든지 그런 협력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잘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교사학습 공동체와 협력 문화가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곧 기초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집중형을 실행하고 싶은데 지역사회와의 그 연계, 협력 절차가 또 있는지 좀 수월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오늘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 이음교육할 때 선생님이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이걸 이음교육과 어떻게 또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음교육을 실천할 때 아까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이음교육 표준 안에도 담겨있는 중요한 실천 원리 중에 협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역사회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역사회가 뭐지?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역사회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지역사회란 그 이음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관과 주체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는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과 같은 지원해주는 지원 전달 체계 그리고 뭐 진흥원이라든지 연수원 이런 것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지역사회에 있는 박물관, 뭐 도서관 이런 기관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 기관과 그 안에 있는 네, 관련자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이음교육과 관련된 인적, 물적,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잘 돼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음교육이니까 5세 이음교육이니까 초등학교와의 협력 관계, 협력 기반이 잘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일선의 개별적인 유아교육 기관에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아무래도 교육부나 또는 네, 시도교육청이나 네, 이런 데서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고 네,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 애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선 기관에 조금 노력한다면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이 작년에 이음 연구학교를 하면서 2개 초등학교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음 교육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이음 교육 2개 초등학교랑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그 국립학교로 교대 부설초가 거기도 똑같이 상설 연구학교로서 늘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함께 이 연구 주제를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통의 공감대,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연계할 수가 좀 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유치원 가까이에 그런 이제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30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초등학교인데 교육시설, 공간, 프로그램,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다 너무 훌륭한데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관과 저희가 함께 연계하면서 네, 학부모님들께 초등학교도 네, 소개하고 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네, 부모 교육도 지원하고 네, 이음 교육도 이렇게 실행을 해나갔는데 이때 저희가 뭘 했냐면 이 2개 기관이랑 처음 시작할 때 각자 교육, 뭐 연구, 홍보 이런 각자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일단 잘 파악을 하고 이거를 서로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서라는 걸 맺었어요. 이 업무 협약이라는 걸 기관 대 기관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네, 교사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훨씬 수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저희가 이제 2개 기관이랑 해나갔었는데 이 외에도 초등학교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또 뭐 교육청,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많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 뭐 부모교육, 뭐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 활용해서 이음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을 잘 길러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기관에서 이음교육 연수들이 올해 내년 아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이제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도서관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이랑 뭔가 이음교육 지역사회랑 연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의 소집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학교 적응을 위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추천 도서 목록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그런 추천 리스트를 이제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가정에서 이제 그걸 미리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 요새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도서관과 연계해서 미리 가서 읽어보고 네. 아이들이 대여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읽은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초등학교에 왔을 때 입학 초기에 네, 그런 적응활동할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도서관에 미리 와서 읽거나 아니면 지역 도서관에서 읽고 온 그런 책들을 선생님이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또 가정과 연계해서 문해력을 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활용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하고 좋은 또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요. 저희는 세종시에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지역의 기관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기관과 연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버스들을 활용해서 이음교육할 때 이렇게 활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음 교육은 교사 혼자만 잘해도 절대 안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한 기관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이제 좀 제도적,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돼. 이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좀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자면, 이음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사, 부모,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등과 연계하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들 간의 또 하나의 이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이성희 교수님, 우리 정누리 선생님, 허지영 선생님, 그리고 한지혜 선생님께,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함께 수고했다는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인사하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5대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 토토 소통 톡톡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